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마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주셨던 에미레이츠 해외 취업 성공기에 대해서 드디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엄청 많이 기다리셨는데 사실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정말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조리 있게 말을 하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영상 내내 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찍어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업로드를 하지 않았고, 오늘은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약간 정리를 해가지고 랩탑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약 3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최종 합격하기까지의 저의 그런 개인적인 스토리들을 풀어나갈 건데, 영상이 약간 중언부언해질까봐 목차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해외에서 면접을 보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에는 경쟁자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면접을 봤던 당시 2015년에는 한국 채용이 있었는데 그때 한 약 2,000명의 지원자들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한국에는 지원자들이 진짜 많고 저는 그 경쟁률을 뚫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채용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한국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채용이 다른 나라만큼 자주 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로 면접을 보러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오픈데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제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정지하시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좀 꼼꼼히 읽으신 다음에 다음 이렇게 영상을 다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면접 투어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에미레이츠 해외 오픈데이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제가 갔을 때 약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었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CV 드랍도 통과하고 그리고 1차 디스커션까지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전 그 Q&A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중간에 정말 아쉽게도 암리치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래도 저의 첫 도전이었는데 어느 정도 승승장구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제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떨어지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유럽 투어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유럽으로 이제 면접 투어를 나가기 전에 일단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어야 됐어요. 크게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금전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4학년 막학기를 딱 마치고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였고, 그때 유럽까지 나가기에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승무원이라는 꿈이 생겼고, 이 꿈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어서 솔직히 그때는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유럽 투어, 면접 투어를 가기 전에 1일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통역 알바, 전시 알바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진짜 할 수 있는 알바는 정말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비행기 값 이상을 벌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그리고 나머지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선뜻 제가 도전을 한다니까 도움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유럽 투어에 가기 전에 고민을 했던 게, 어느 나라를 먼저 시작으로
투어를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정말 많은 유럽 국가에서 채용이 일어났었고 약간 거의 채용 붐이었죠. 그리고 그때 첫 도시를 정해야 제가 어디로 비행기 표를 끊고 그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막막했던 게 어느 도시에 가야 나랑 케미가 잘 맞는 그런 면접관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야 한국인을 선호하는 면접관을 만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고민들 때문에 저희는 정말 막막해서 솔직히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제비뽑기를 해서 어느 국가로 먼저 이렇게 갈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아 맞아,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외항사 준비를 같이 했던 스터디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유럽 투어를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나왔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프랑스의 마르세유라는 도시였습니다. 사실 저는 프랑스의 마르세유라는 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유럽 여행도 안 가봤었고 어쨌든 뽑혔으니까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출발 이틀 전에 이것도 저에게 고비가 찾아왔어요. 무슨 고비였냐면 11월 13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정말 큰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파리에서 정말 약 1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고 그만큼 진짜 대규모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이제 면접 투어를 앞뒀고 파리로 가는 비행기표를 이미 사두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너 가도 괜찮겠냐? 라고 막 전화가 오고 언니도 걱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딱 그때 막 여행 카페 같은 데 검색해보면은 프랑스행 티켓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면접 투어 이틀 남았는데 안 그래도 떨리는데 무슨 테러냐 막 이런 생각에 진짜 마음이 막 불안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딱 다 잡아줬던 게 저랑 준비 같이 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진짜 우리 진짜 마음 먹기 힘들었지 않냐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게 몇 개월인데 그래도 진짜 친구 때문에 딱 마음을 붙잡고 드디어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여기서 광고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리에 딱 도착해서 이제 마르세유라는 도시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게 됩니다. 사실 그 도시에 가기 전까지는 마르세유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그 문구가 프랑스에서 가장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라는 문구였어요. 일단 가자 해서 그 도시에 도착했는데 진짜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처럼 프랑스 마르세유 기차역에 딱 도착했는데 딱 도시에서 주는 첫인상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무섭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길거리에 아시아인은 저희밖에 없고 백인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는 느낌이었어요.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저희 숙소에 무사히 잘 도착했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에서 연습했던 그런 승무원 머리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이렇게 딱 면접장에 처음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면접장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남부에 치안이 좋지 않은 이 소도시인 마르세유에 한국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더라고요. 저희 생각에는 마르세유까지 갔으면 그래도 한국인은 우리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정말 오산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게 한국인들의 의지와 열정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찌됐건 전에 했던 것처럼 웃으면서 첫 번째 CV 드랍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여기서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합격한 요인을 생각해봤는데 그때 딱 보니까 합격한 사람들 중에 아시아인은 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은 제가 부족해서 불합격한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운이 따라줘야 돼요. 그 시기마다 회사에서 필요한 그런 국적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탈락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해요. 물론 저희도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마르세유에서 첫 도시에서 광탈을 해서 약간 멘붕이 왔어요. 친구랑 저랑. 근데 사실 이때 멘붕이 왔지만 좌절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 멘붕이 온 순간에도 여러 국가에서 채용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빨리 또 움직여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다음 오픈데이가 열리는 도시 중에 티켓 값이 가장 싼 국가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된 곳은 체코의 프라하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딱 도착했을 때,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 저희한테 느껴진 거는 진짜 눈보라가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겨울이어가지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약간 저 자신이 짠하게 느껴졌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도착하게 됐고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면접장에 딱 도착했는데 정말 예상했던 대로 한국인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도. 그리고 또 마르세유보다는 지원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20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체코까지 왔으니까 차분하게 면접을 잘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됐고 정말 운이 좋게도 제 친구랑 저랑 진짜 차분차분 CV 드롭도 통과하고 1차 디스커션도 통과하고 암리츠까지 이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왠지 오늘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약간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2차 디스커션에서 이제 그룹 내 조원들이랑 같이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데 약간 긴장이 풀린 나머지 제가 주장을 좀 강하게 펼쳤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도 왠지 말 잘한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딱 이제 면접이 끝났죠. 그래가지고 딱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됐냐면 결과를 보니까 정말 암담했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 이름은 딱 2차 면접 합격자 명단에 딱 있고 제 이름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왠지 합격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 들고 우쭐우쭐 막 이랬는데 제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면접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약간 자만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잘 차분하게 봤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날따라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그게 아마 탈락 요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합격을 하고 최종 단계까지 거의 간 거고 저는 이제 또 2차 면접에서 떨어진 거면 어쨌든 다시 CV 드랍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그런 암담한 순간이잖아요. 그때 정말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탈락을 했으니까 또 이제 혼자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좀 약간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친구랑 같이 할 때는 뭔가 의지가 생겨서 막 동기부여가 생겨가지고 잘 할 수 있었는데 혼자 하려니까 막 막막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정말 큰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너 지금 여기서 슬퍼할 거 아니라고 일단 어디든 가라고 막 이렇게 옆에서 부추겼어요. 막 우리 목표는 파이널 면접까지 보고 한국 돌아가는 거 맞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은 슬펐지만 그래도 친구의 응원 덕분에 저는 혼자서 이제 발걸음을 이렇게 내디딜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막 검색을 해서 다음 오픈데이가 열리는 가장 가까운 도시인 저의 행운의 도시인 독일의
뮤닉이라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프라하에서 뮤닉까지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타는 시간이 진짜 길었어요. 그때 그 버스에서 유럽까지 왔는데 파이널은 보고 돌아가야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이 추운 날 진짜 나 혼자 여기서 뭐하고 있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쨌든 뮤닉 가는 버스를 타게 됐고 저는 뮤닉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이상 어떡해요? 면접을 보러 가야죠. 그래서 면접 당일 또 이렇게 딱 혼자 진짜 호스텔에서 열심히 승무원 어피 준비하고 이렇게 면접복 차려입고 이제 면접장에 딱 갔는데 그날따라 지원자가 많이 없는 거예요. 왜 지원자가 없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날도 진짜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 눈이 많이 온 게 행운인 게 저한테는 눈보라가 너무 쳐가지고 지원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정말 현저하게 적게 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10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90명? 90명 정도면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좀 이제 안심을 하게 됐고, 그래도 여기서 막 자만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약간 오늘은 차분하게 면접에 임하자라는 생각을 딱 했죠. 면접을 이제 10이 들어부터 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긴장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과정들을 정말 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깡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합격할 때마다 흥분하지 말고 합격해도 차분하게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모든 면접에서 내가 준비한 걸 보여주고 내 자신을 어필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면접에 임했고, 그랬더니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최종 파이널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도 왔습니다. 그 면접이 제 기억에는 아침 9시에 면접이 시작됐는데 딱 영어 테스트까지 딱 보고 끝나니까 밤 7시더라고요. 거의 진짜 아침 9시부터 밤 7시까지 밥 한 끼도 안 먹고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나니까 이제 긴장이 딱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첫 번째로 파이널 면접을 보게 됐는데 파이널 면접은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3개월 정도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모의 면접을 진행했었어요. 기출문제 같은 거 뽑아가지고 계속 모의 면접을 진행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파이널 면접 전날에는 방에서 차분히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잘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차분히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 첫 번째로 제가 파이널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약 1시간 정도의 면접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 면접은 제가 예상했던 질문 내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 없이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다양한 면접 질문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면접이란 게 특히나 이렇게 1대1로 1시간 동안 면접을 보게 되면은 면접관의 반응을 자꾸 살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제 심리 상태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날 면접관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임신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감기에 걸려서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미리 말을 했었고 저한테. 그래서인지 제가 하는 답변들에 그렇게 반응이 막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면접관의 심리 상태, 면접관의 그런 반응이 눈으로 보이지만 그거에도 요동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게 약간 강한 멘탈로 면접을 응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짜 길고 길었던 에미레이츠 면접이 끝났고 이제 면접 결과만 기다리면 됐었는데, 이제 면접 결과는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친구랑 같이 면접 준비했던 친구랑 같이 유럽 여행도 하고 그랬는데 여행을 해도 여행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돈까지 써서 부모님 도움 받아가지고 유럽까지 왔고 여기서 합격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이 불안감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면접을 다 보고 나서도. 저랑 친구랑 다른 항공사를 타고 가게 됐는데 제 친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딱 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보다 조금 더 늦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친구랑 전화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진짜 잘 됐다고 막 축하는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친구는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 후에 이제 저의 통보를 받게 됐는데 그 일주일 동안이 정말 저한테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순간이 밥도 안 넘어가지, 밖에 나가기도 싫지, 막 이런 순간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불안하고. 정말 멘탈 붕괴, 멘붕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틀 전날인 12월 23일에 971이라는 그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971은 아랍에미레이트 국가 번호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에미레이트 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긴장돼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진짜 전화 받자마자 축하해, 너 합격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딱 그 축하한다는 소리 듣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 순간이 진짜 저한테 오니까 막 너무 떨리고 진짜 눈물이 날 것 같고 그 전화하신 분이 저한테 그래 너 합격했어 맞아 막 이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언제 조인할래? 언제 회사 들어올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 지금도 갈 수 있다고, 당장 갈 수 있다고 막 이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멍청한 짓이었어요. 좀만 더 놀고 조인할걸. 어쨌든 이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그때 당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옆에서 취업 준비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할머니 나 합격했어 이러니까 할머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할머니랑 부둥켜 안고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그리고 막 부모님한테도 전화 돌리고 막 정말 그때는 진짜 행복했던, 어떻게 보면 저한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마냥 행복한 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아주 긴 면접 후기였고 마지막으로 제가 에미레이트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해외 오픈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뭐 해외 채용이든 뭐 국내 채용이든 채용을 준비하시기 전에는 이제 강한 멘탈을 준비하셔야 돼요. 해외까지 나가셨는데 면접을 보고 떨어지면 그때 정말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냥 국내에서도 다른 면접 봐도 떨어지면 마음이 아픈 건데 비싼 돈을 내고 가서 면접에서 떨어지면 정말 멘탈이 흔들리기 쉽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멘탈을 다잡을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가시냐면 어쨌든 난 합격할 거야. 그러니까 쭉 내 갈 길 가자. 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쭉 갈 길을 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100%의 준비를 하시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오픈데이를 해외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막 면접 준비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면접 준비는 한국에서 웬만하면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이게 정말 쉬운 도전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승무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이런 힘든 도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멋진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도중에 면접에서 탈락하시더라도 그냥 그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떨어지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다 보면은 진짜 언젠가는 그 꿈에 도달해서 비행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 그 승무원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 영상을 찍게 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중언부언한 저의 Q&A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